예, 프랑스 혁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는 가운데 프랑스 당시 왕은 루이 16세입니다. 이 사람 글자가 화면이 조금 가렸죠. 루이 16세. 예, 프랑스 당시 루이 16세는 유럽의 새로운 강대국인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이 되죠. 지금의 독일입니다. 독일은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그 당시에도 강대국입니다. 프로이센에 맞서기 위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기억납니까? 7년 전쟁 벌였었던 프로이센에 맞서기 위해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 7년 전쟁했었죠. 예. 프랑스 루이 16세는 프로이센의 적,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막내 공주 마리 앙뚜아네트와 결혼합니다. 여기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 예. 결혼 당시 14살, 15살 이렇습니다. 당연히 어렸을 때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7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왕비 여자에게만 자꾸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에 대한 가짜뉴스, 마리 앙뚜아네트는 동성애자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기가 없지 하는 이상한 가짜뉴스가 퍼져나갑니다. 궁궐과 백성에게. 그러니까 진짜 하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근데 이거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웠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거를 외로움을 자꾸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잔치를 열고, 그러니까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 초상화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 엄청난 이 머리 하며 화려한 옷하며, 당시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본 벌써 있지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의 왕비로 불렸습니다. 너무너무 사치했습니다. 예. 누구를 왕과 왕비가 지금 누구의 신경 안 썼습니까? 가난한 백성을 지금 모르는 척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따가 한번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전개 과정, 혁명의 광기 속으로 들어갑시다. 혁명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 안 했는데, 혁명에는 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피를 안 흘렸다라고 해가지고 명예혁명 기억납니까? 영국에. 그런데 혁명은 좀 특별하고, 보통의 혁명은 누군가가 죽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얘기죠. 그걸 갖고 선생님은 광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미칠 광, 기운. 혁명이라는 것은 미치는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은 이렇게 아까 번에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앙시앙 레짐. 몇십 분이 고통받고 있었다고요? 30분. 특히 누구? 농민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었죠. 고통스러운데 심심하면은 화려하고 사치.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없습니다. 국가 재정이 왕은 돈 펑펑 쓰고 화려한 잔치 파티하고, 또 독립전쟁에 또 미국 그것도 자기 나라 것도 아니에요. 미국 독립전쟁에 돈을 펑펑 씁니다. 그러니까 국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이 30분의 부르주아, 30분은 부르주아입니다. 20분 아닙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3부회를 소집합니다.
옛날에는 1신분, 2신분, 3신분의 3개의 신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의회를 3부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3부회가 보이죠? 여기 3부회 이렇게 3신분 대표 부르조아는 신분별 투표가 아니라 개인별 투표를 주장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 이 사람들은 합치면은 2표가 나오죠. 3신분은 표가 1개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별 투표, 성직자와 귀족은 같은 편 먹을 거 아닙니까? 2대1이 되죠. 그러니까 3부에 싫어. 그때 3신분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거든요. 머릿수 투표 주장하자. 1신분, 2신분은 전체 인구 몇 프로? 2%. 3신분은 몇 프로? 98%. 머릿수 투표하자.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싫어 그럽니다. 그래서 부르조아는 이 사람들은 무슨 사상을 공부했다? 무슨 사상을 공부했다? 계몽사상. 신분제 의회인 3부회를 거부하고 새로운 의회인 국민들의 회의, 국민의회, 그리고 평민들의 대표는 누구다? 부르조아가 국민의회 중심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부르조아가. 그러니까 가난한 노동자는 국민의회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참.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회 구성했죠. 다시 한번 국민의회는 부르조아가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왕은 이 국민의회를 좋아했을까요? 왕은 1신분, 2신분 좋아합니다. 부르조아 안 좋아합니다. 왕이 국민의회 싫어 그러는 가운데 프랑스의 일반 민중들은 바스티유 감옥에 습격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만든 감옥을 박살내겠다라는 말은 왕도 박살내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국민의회는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 참 좋은 말이죠. 참 좋은 말인데 무산자에게는 이 말이 해당될까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왕과 왕비는 조국을 버리고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성공했으면 몰라도 실패하네요. 다시 한번. 왕과 왕비는 원래 왜 존재합니까?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과 조국을 버리고 오스트리아로 간다? 그러니까 3신분은 엄청나게 분노하겠죠. 왕과 왕비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는 가운데 국민의회는 헌법을 만듭니다. 헌법은 뭐냐? 입헌군주제. 재산에 따른 선거한다. 돈이 있어야 선거한다. 역시 국민의회는 누가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부르조아. 참 안타깝죠. 이 헌법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헌법에 따라서 이제 입법의회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회에서 이제 국민의회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입법의회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이것들은 왕과 왕비를 막 감옥에 가두려고 하네 하면서 이 프랑스 혁명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나라 왕과 왕비도 죽겠네 하면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의용군을 조직해가지고 이것들을 물리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프랑스는 3신분이 들고 일어나고 밖으로는 전쟁입니다. 복잡하죠? 예. 예, 프랑스 혁명은 중요하니까 일단 세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요 네 번째 시간은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